용띠들이 좀 보면 다 약간 건방져요.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보시기엔 용은 도마뱀에 가깝나요? 뱀에 가깝나요? 참 애매한 질문을 우리 왜 인어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굳이 뱀이냐 도마뱀이냐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는 둘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있는 걸로 보면 도마뱀하고 가까운 거죠. 근데 사실은 뱀은 원래 다리가 있다가 없어진 동물이거든요. 원래부터 다리가 없는 동물로 출발했다기보다는 그런 파충류들은 원시 상태에서 전부 다리가 4개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진화적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다리를 그냥 없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뱀들 중에는 다리 흔적이 보이는 뱀들이 있어요. 저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시절에 미시간 대학 명예교우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거나한 저녁을 대접받으면서 외부에서 대단한 학자를 모셔놓고 강연을 듣고 같이 토론하고 한 번에 예일대학 교수가 왔는데요. 세계 용 문양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뭐 화면에 계속 어느 나라의 용은 이렇게 생겼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의 용이 제일 재밌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보여줘요. 공통점은 다리는 다 있어요. 거의 어느 나라 용이든 다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일단 뱀 아닌 거죠. 다리 있으면 뱀 이전에 도마뱀 시절에 있었던 동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아닌데 사실은 도마뱀은 용의 몸 길이에 비하면 훨씬 짧잖아요. 그 몸이 또 가늘고 긴 걸 보면 뱀 같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보여준 서양의 또는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용 문양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용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용들은 다 날개가 있어요. 동양만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동양은 무슨 생각에 날개도 안 만들어준 용을 생각해냈냐. 그래서 그게 그날 이제 뭐 토론의 아주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제 테이블에 공대 교수는 이제 그때부터 유체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뭐 열심히 하고 날개 없어도 이게 유체역학적으로 이게 뭐 가능하다는 등 뭐 정말 재밌었어요. 그분의 세미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차이점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세계 어느 문화권이든 용 문양이 없는 문화권은 없다고 봐도 된다. 거의 모든 인류 문화권에 용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실존하는 동물이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권에 다 나타난다? 대충 비슷비슷하다? 참 이상하잖아요. 뭔가 똑같은 걸 봤으니까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거를 그 양반의 얘기는 아주 재밌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뱀이냐 도마뱀이냐 어떤 면으로는 도마뱀 같고 어떤 면으로는 뱀 같고 근데 뭐 뱀하고 도마뱀하고는 근연종이니까 서로 공통조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일 거고 그런가 하면 많은 나라의 용은 머리는 또 도마뱀 머리도 아니고 뱀 머리는 더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전설의 동물인 거죠. 모든 나라에 용과 같은 전설적 동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30년 동안 제가 그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하고 살거든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대로 봤다. 뭔가를 봤다. 그러니까 다 뭔가를 보고 거기서부터 대충 그려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 본 게 없는데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비슷하게 다 그려냈다? 이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분명히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뭔가를 본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한 뱀도 도마뱀도 아닙니다. 제 기억에 2015년인가 2014년인가 중국에서 되게 재밌는 공룡이 한번 발견이 됐어요. 몸 길이가 15m 정도인데 목 길이가 7m였어요. 몸 길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또 되게 재밌게 이름을 붙였어요. 키지앙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롱이 중국 발음으로 용이거든요. 키지앙 지방에 용이 나타났다라는 뜻으로 키지앙롱이라는 학명을 붙여준 거예요. 저는 용의 시작은 공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공룡뼈 찾으러 다니는 우리 고생물학자들이 사막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뭐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지구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사는 동안에 바닷가에 아니면 산 기슭에 사막 가장자리에 공룡뼈 분명히 봤을 거 아니에요. 몇십만 년 동안 살면서 지구 곳곳에서 공룡뼈를 못 봤을 리가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룡은 지구에서 가장 흔한 동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뼈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막 노출돼 있거나 약간 보였거나 공룡뼈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진짜 공룡 중에 용처럼 닮았다고 하는 공룡이 발견됐어요. 드라코넷이라는 공룡인데요.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나타나는 용의 모습하고 그 공룡 되게 비슷해요.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살던 우리 조상들이 공룡뼈 수시로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다 놀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외심 뭐 이런 게 보태져서 이게 뭐 옛날에 하늘에 날았을 거고 뭐 굳이 저는 오늘 이걸 기획하신 분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기획한다 그러면 공룡이냐 고래냐 이럴래요. 고래 마찬가지예요. 고래가 바다로 돌아간 동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고래만큼 큰 동물은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공룡들도 그 누구도 고래만큼 컸던 공룡은 없거든요.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서 살다가 바닷가에 밀려와서 죽은 일이 지금도 수시로 발견이 되는데 그게 30만 년 동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여러 번 발견이 됐겠어요. 고래가 올라와 가지고 오래 지나면 살은 다 사가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걸 또 발견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어땠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동물이 있느냐. 거기서 이제 뭔가를 살을 좀 붙이고 해서 용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질문을 공룡이냐 고래냐 라고 하고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용을 무찌르잖아요. 동양에서는 용을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일단 그림을 보면 장엄한 자연을 그리잖아요. 동양의 산수화를 이렇게 보시면 동양에는 꼭 그 깊은 산 속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미 동양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제대로 보존된 자연이 없었나. 근데 그거보다는 동양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은 자연이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으로 장엄하게 그려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서양이 기술을 손에 쥐었잖아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자연이 두려움의 존재였었으니까 이제는 안 무섭네? 그러니까 자연으로 쳐들어간 거죠. 우리는 뭐 애당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우리가 얻어서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처음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관찰은 저는 되게 흥미로운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뜬금없이 용 얘기를 우리가 왜 했을까? 근데 뭐 벌써 우리 재미님들 중에는 짐작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2024년이 용의 해잖아요. 주변에 용띠 친구들이나 가족이 있으면 가끔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른 띠는 다 현존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용띠만 혼자 있지도 않은 동물을 턱 해갖고 해요. 용띠들이 좀 보면 다 약간 건방져요. 그래서 그런지. 네, 그래서 뭐 새해에 용띠인 여러분 새해 아주 멋있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